우리 인간에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산소.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 즉 태양입니다. 태양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강렬한 빛과 대략 6000켈빈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온도 때문에 지금까지 태양에 가까이 근접해 탐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깝지만 알 수 없는 비밀 가득한 별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리로부터 가장 가깝지만 미지의 별인 태양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탐사선을 발사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태양 탐사선 파커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커 태양 탐사선 PSP, Parker Solar Probe란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발사된 탐사선입니다. 탐사선 파커라는 이름은 유진 뉴먼 파커 박사의 이름에서 따왔고 1927년생인 그는 미국의 태양 천체 물리학자로 약 60년 전 태양풍의 존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탐사선에는 파커 박사의 사진과 함께 그의 논문이 들어있는 메모리칩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 메모리칩에는 Let's see what lies ahead, 앞으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라는 파커 박사의 포부와도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파커호는 약 3년 전인 2018년 8월 11일 새벽 3시 53분에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 문제가 발견되었고 결국 나사는 발사 1분 55초를 남겨두고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나사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파커 태양 탐사선의 발사가 연기되었으며 그 다음 발사는 8월 12일 오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어서 파커호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우주로켓 제조기업 ULA도 24시간 후에 예정대로 다시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과연 성공적으로 우주를 향할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를 한몸에 봤던 파커 태양 탐사선은 다행히도 2018년 8월 12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파커호는 무게 685kg, 길이 3m의 크기로 2018년 11월까지 총 3달 동안 태양을 향해 열심히 날아간 후 7년 동안 태양의 궤도를 공전하면서 직접적으로 태양을 탐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커호는 빠른 속도로 날아간 끝에 발사 2달 후인 2018년 10월 30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4분에 태양 표면으로부터 약 4,3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를 통과했습니다. 이 4,300만 킬로미터라는 수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기록을 깼다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역사상 태양에 가장 근접했던 탐사선의 기록은 독일과 미국이 1976년 공동으로 제작했던 헬리오스 2호의 4,300만 킬로미터였습니다. 헬리오스 2호 이후로 무려 42년 만에 그 기록이 깨진 것입니다. 또한 파커호는 이날 12시경 시속 약 24만 7천 킬로미터로 태양 중심 속도의 역대 기록을 깨고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수치는 나사의 심우주 통신망 DSN, Deep Space Network를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여기서 DSN이란 우주선이 지구와 통신하는 매개체인 우주통신기지입니다. 파커 탐사선 프로젝트의 매니저인 앤드 드로즈먼은 파커호에 도저히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다고, 파커호는 태양을 향해 인류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파커호가 태양을 마주하게 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된다고 파커호를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파커호의 목적지는 태양 표면으로부터 600만 킬로미터이며 앤디 드로즈먼의 말처럼 이는 역사상 가장 가깝게 태양 대기층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지구만 보아도 당장 한여름날에는 뜨거운 햇빛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인데 매우 가깝게 접근해야 하는 파커호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압력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파커호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목표인 태양 표면으로부터 600만 킬로미터의 지점은 놀라지 마십시오. 섭씨 1200도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파커 탐사선이 이와 같은 높은 온도에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핵심은 태양열 방패, 즉 열 차폐막 장치인 TPS, Thermal Protection System입니다. 섭씨 최대 16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탄소 소재로 미국 존스 홉킨스 응용물리학연구소에서 제작되었으며 놀라운 것은 TPS의 지름이 2.4m, 두께가 11.5cm, 무게는 겨우 72.6kg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벼움과 동시에 높은 온도에 잘 견디는 탄소의 특성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시속 70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나게 빠르게 비행해야 하는 특성상 TPS의 무게를 최소로 줄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폐막을 통해 파커 탐사선의 내부 온도는 대략 29도에서 30도 안팎 수준으로 유지되며 전자기기는 이 온도 안에서라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 차폐막 장치가 섭씨 1650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었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열과 온도의 차이를 따져봐야 하는데, 먼저 열은 입자가 운반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며 온도는 그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측정한 값입니다. 태양의 대기는 온도가 매우 높은데 이는 태양 대기 안의 입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면 입자의 밀도는 낮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의 수가 적어서 파커호에 열이 생각만큼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TPS가 파커 탐사선의 부품과 장치를 모두 다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파커호의 패러데이 컵은 TPS의 보호 밖에 있는 장치 중 하나인데요. 패러데이 컵이란 태양풍으로부터 나오는 이온과 전자의 흐름을 측정하는 장치로 열 차폐막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몰리브된 합금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섭씨 약 2349도로 녹는 점이 형성되어 있고 파커호 밖으로 노출된 전선 또한 니오뷴 소재로 제작되어 섭씨 2468도 수준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얻는 태양 전지판에도 철저한 냉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먼저 파커 탐사선이 발사되는 동안 열 탱크와 다른 두 개의 냉각 장치는 냉각수를 얼어있는 상태로 최대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냉각 펌프는 냉각수를 순환시키게 되고 순환된 냉각수로 인해 태양 전지판의 온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파커호의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 니콜라스 폭스는 이와 같은 냉각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여태껏 태양을 향해 탐사선을 보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태양열로부터 본체를 보호해줄 과학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파커호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이런 냉각 시스템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말만 들어도 정말 그렇지 않나요? 불가능할 것만 같던 태양 탐사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실이 되었다니 사실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기술의 개발이 왜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준 역사가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파커 태양 탐사선이란 무엇인지 대략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2018년 8월에 발사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탐사 업적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에 관한 탐사 업적입니다. 파커 탐사선은 총 3회에 걸쳐 태양에 근접하였는데 이 중 250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했던 1회차와 2회차의 근접 탐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발사된 지 약 1년 후인 2019년 12월 온라인상으로 먼저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탐사는 극적인 태양풍의 모습인데, 지구에서 관측한 태양풍은 한결같이 변함없어 보였지만 파커호가 태양 가까이에서 관측한 태양풍은 그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근처의 전기장들을 관측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학장비인 필즈를 이용해 확인해 본 결과 태양풍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갑자기 획획 역전되어 바뀌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스위치백이라고 명명했으며,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갑작스럽게 전환되는 현상은 수성 궤도로부터 또한 몇 초에서 수분에 걸쳐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 스위치백 현상은 앞으로도 수집될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 더 확실하게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풍 속 먼지 감소 포착입니다. 파커호는 태양으로부터 약 1120만 킬로미터 지점에서 먼지가 줄어드는 역사상 최초의 증거를 수집했는데, 광역 이미지 장비인 WISPR, The Wide Field Imager for Solar Probe를 통해 그 당시 측정했던 위치에서 한계 지점이었던 640만 킬로미터까지 먼지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지가 줄어든 속도를 생각할 때 태양으로부터 약 300만에서 500만 킬로미터 지점에서는 먼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으로 연구진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 주변에서 고열로 인해 우주의 먼지가 가스 형태로 바뀌면서 태양 주변에 먼지 없는 곳이 만들어진다는 가설을 거의 100년 만에 입증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뜻깊은 관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측은 고에너지 입자입니다.
고에너지 입자는 우주 기상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태양이 전자와 이온 등 아주 작은 입자를 무려 빛에 가까운 속도로 방출함과 동시에 고에너지 입자 폭풍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파커 탐사선은 고에너지 입자 측정 장비를 통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고에너지 입자 방출을 여러 건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출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 흔적이 우리 지구나 주변 위성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연구진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에너지 입자 측정 장비는 드물긴 하지만 무거운 원소가 특히 많이 들어있는 형태의 입자 폭발 현상도 관측하여 전송했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보다 고에너지 입자가 더 잦은 빈도로 방출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해석했습니다. 고에너지 입자 폭풍은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데, 불과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지구까지 빠르게 도착하여 우주 비행사와 위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우주 탐사를 이어나갈 인류에게 있어 앞으로 더욱 더 자세하게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성에 관한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 탐사선인데 왜 금성 자료를 수집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파커호가 금성을 거친 후에 태양의 근접 궤도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태양의 중력은 너무 강한 나머지 곧바로 직행하여 그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금성을 총 7차례 플라이바이, 즉 스윙바이 하면서 중력 도움을 얻은 후 태양 근접 궤도에 도달하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때 플라이바이, 다른 말로 스윙바이 또는 슬링샷, 우리말로는 중력도움이란 행성 등의 천체 옆을 통과하면서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궤도를 조정하는 방법인데, 이때 중력도움을 얻어 속도를 가속시키거나 또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성 탐사 업적은 플라즈마 관측입니다. 2020년 7월 파커 탐사선은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금성의 상부 전리층이 플라즈마 입자를 더 많이 생산하며, 이와 반대로 태양이 덜 활발할 때는 플라즈마가 적어진다는 관측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태양의 활동에 따른 플라즈마의 차이는 과학자들이 이미 옛날부터 추측했던 현상인데, 예측에 따른 이 오랜 가설을 직접적인 금성 탐사를 통해 파커호가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의미 있는 관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커호는 금성을 도는 동안 대기권 상층부를 통과하며 자연전파 신호를 탐지했습니다. 이 소리는 파커호가 우리에게 보내온 금성 상부 전리층의 실제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거의 30년 만에 금성 대기를 직접 측정해 얻은 것이며, 금성과 지구가 왜 다른 환경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연구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성의 모습 촬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20년 7월 11일 세 번째 금성 플라이바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팀은 파커호의 광역 이미지 카메라 WISPR, The Wide Field Imager for Solar Probe를 작동시켜 금성의 근접 모습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태양과 금성을 오가며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파커 태양 탐사선. 과연 파커호는 우리에게 태양의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전해줄까요? 파커호가 수집하고 관측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태양을 둘러싼 코로나의 비밀과 태양풍의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왜 태양 표면보다 코로나가 수십만 배 이상 더 뜨거운지, 태양풍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파커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게 된다면 우주의 기상 정보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태양풍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파커호는 이를 위해 태양주위를 총 24바퀴 순회한 뒤 3-4년 후인 2024년에서 2025년쯤이 되면 태양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게 되고, 이후에는 스스로 태양 속으로 들어가 장렬하게 산화될 예정입니다. 제작에만 15억 달러, 한화 약 1조 7천억 원의 제작비라는 엄청난 비용이 투자된 파커호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 함께 빚어낸 아름다운 기술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무 명칭이 태양의 닿기인 만큼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를 풀어 우리의 손에 태양의 비밀 열쇠를 쥐어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뜨겁고 거대한 가스덩어리,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태양의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